209일간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도전하는 것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선장님께서는 요트를 타고 국내 최초로 무기항 무본조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셨는데 네. 성공하신 분이 세계적으로도 한 100여 명 남짓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험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란 홀로 한국에 정박하지 않고 지구를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예. 모험인데요. 네. 사실 그 이런 모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40살경의 일입니다. 40살경에 우연히 요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요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는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키워나갔고요. 요트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처음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의 요트를 빌려 탄다든지 네. 아니면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저 지식과 정보를 쌓는다든지 하면서 실력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을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 파악하게 됐고요. 예.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14년이 지난 후에야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0대예요, 그러면. 그래요? 만으로 53세가 돼서야 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구입하신 배 이름이 좀 독특하던데요. 네, 아라파니호라고요. 네. 네. 이제 좀 발음하기 쉽고 순 우리말이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바다와 달팽이라는 우리 옛말을 따서 아라파니를 아라파니. 합성을 시킨 거죠. 네. 아라파니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바다 달팽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아라파니호를 타고 어디를 다니셨나요? 아라파니호를 처음에 구입한 것은 유럽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고요. 예. 그곳에서 인도양을 횡단한 것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횡단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카리브해에서 요트를 한 척 구입해서 태평양을 횡단함으로써 이제 지구의 한 70% 가량의 기후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네. 이후에 도전을 결심하게 됐죠. 그럼 세계 일주의 시작은 언제였던 건가요? 시작은 2014년 10월 18일 날 출발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충청남도 당진시 외목마을이라고요. 당진. 작은 마을인데 네. 사실은 그 정박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항구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부터 예. 이제 209일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네. 참 외국 서적을 보시면서 뭐 요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에 뭐 요트를 타고 여러 네. 가지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요트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하나의 모험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험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어. 요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요트를 알므로 인해서 관련된 서적 속에서 이런 모험을 알게 됐고요. 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이력이 특이해요. 다큐멘터리 PD 출신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해당이 됐을까요? 아마 그런 그 어려서부터 해왔던 모험과 다큐멘터리 PD 생활할 때도 그런 그 오지탐험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바람과 파도에만 의존해서 200일 넘게 바다 위를 떠다니시면 가족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학창 시절부터 모험을 많이 해왔던 몸이라 가족들의 그 걱정은 크지 그러려니 않았던 것 했나 같고요. 봐요. 예, 오히려 그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육상 지원팀이나 주변 예. 분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요트 위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우선 식량은 사실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식사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식재료를 신선한 채로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다 건조시켜서 식재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불려서 요리하는 스타일로 해왔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제가 준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네. 생각한 것만큼 요리가 식재료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아슬아슬하게 항해를 해서 왔고요. 마지막에 부족한 식량은 낚시를 해서 생선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바다로 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은데요. 준비 과정이요. 네. 사실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예. 돈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원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당진시와 충청남도 도청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도움을 덕분에 받으셨군요. 네, 이제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1년 동안 그런 그 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긴 항에 견딜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잠시 영상도 봤지만 사실 이 망망대해 드넓은 바다에서 혼자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상상이 안 돼요. 외롭기도 하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누군가와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는 예. 네. 자연과 항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오롯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또 항해라는 것은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은 뭐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무서운 순간 많았죠. 네. 우선 처음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은 돌고래를 촬영하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 상어를 만났어요. 상어를요. 네, 근데 상어가 너무 커서 네.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 잘 피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집중해서 네. 잘 네. 대처해서 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강력하게 힘들었던 것은 역시 그 태풍급의 바람들, 큰 파도가 이제 이 배를 이렇게 말아서 전복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뒤집어진 건가요? 네. 근데 다행히 요트는 그 전복이 돼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려서 네. 피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빙 음. 부딪히면 배가 크게 파손되잖아요. 네. 남극해를 항해할 때인데 그 유빙의 존재는 굉장히 두렵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신선한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주 그 요즘 청소년들이나 그 청년들이 네. 선장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용기를 받고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빙인가 봐요. 네. 빙하죠? 저 유빙의 크기가요. 직경이 1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네. 그 위치가 어디 쪽 어디 남극해 그러니까 남극이요. 남아메리카 최남단 더 아래쪽인데요. 그것을 통과하고 한 직후에 이런 유빙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근데 경이로웠겠어요. 대략 한 21일간 저 속을 이렇게 피해서 네. 다녔는데요. 네. 정말 경이로운 매일매일 그런 경이로움 속에 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선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은데요. 다음 계획은 이런 그 홀로 요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요트 시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시합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요트의 어떤 저력, 힘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또 떠나실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 일반인들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 외국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대회에 나가서 또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 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A에서 B에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으로 불면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다행스럽게 요트는 45도까지 바람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아, 방향으로. 바람이 45도까지요? 불어오는 45도까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면 목표 방향에 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오더라도 네. 지그재그로 네. 네. 할 수 있군요. 항해를 하실 때는 레이더를 보시면서 가시는 건가요? 혼자 항해할 때는 레이더가 필수품이고요. 예.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감시자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레이더가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GPS 사용해서 오토파일럿 위치를- 장치라고 자동 항해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가 똑바로 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저는 잠을 잘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장님 보시고 막연하게 나도 해봐야지 해서 막 떠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도 출구나 계실 그런 것 같아요. 거 좀 조언 같은 거 주실 게 있을까요? 단독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는 여행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네. 큰 그 위험을 수반해야 되고요. 네. 다만 항구에 들려가면서 기상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요트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항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대부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하기일 것 맞아요. 같은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모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앞으로의 모험도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